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제2강 방향정의의 정의와 핵심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방향정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랜드마크와 단서를 구분하여 지도할 수 있다. 셋째, 자기중심 기준위치와 사물중심 기준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넷째, 공간갱신의 의미를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다섯째, 경로인지지도와 총체인지지도를 보행지도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먼저 방향정의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는 보행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가 보행문제를 초래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그 원인일까요? 그것은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는 어느 방향에 있으며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시각장애로 인한 보행문제의 원인입니다. 방향정의란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방향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를 했지만 거의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문제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힐과 판더는 환경 내에서 자신의 위치 및 유의미한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감각 활용 과정이라고 했고요. 제이콥스는 특정 시점에서 환경 내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잔존 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레그로와 위시는 공간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방향정의란 잔존 감각과 인지 전력을 활용하여 특정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 정보를 수집, 분석,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방향정의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환경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그러나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인지적으로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방향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한다라고 했을 때 운전은 할 수 있지만 어디로 운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 그 자체, 이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로 운전해야 되느냐, 이동 방향이나 경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방향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방향정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주요한 개념 중에 첫 번째가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책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표라고도 하고요. 또 이정표라고도 하고 그러나 일종의 외래어로서 우리는 랜드마크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이 랜드마크란 보행자에게 환경 내의 특정 위치를 알려주는 지각적 특징입니다. 랜드마크는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일정 기간 고정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환경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쉽게 인지가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일상적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건물 내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 사물이죠. 랜드마크 고정되어 있겠죠. 오늘은 여기에 있고 내일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다는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비교적 엘리베이터는 다른 사물에 비하면 찾기가 쉽죠. 그래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음수대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음수대에서는 일정한 그 소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그 물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약간의 소리가 계속 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범대학 건물에서 이 음수대는 남녀 화장실 앞에 있고요.
약간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복도를 지나다니면 그 음수대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랜드마크죠. 랜드마크의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역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 또 찾아봤어요. 1층과 2층 사이 또 3층과 4층 사이에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자판기도 일정한 이 전원 소리가 계속 나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자판기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는 1, 2층 사이구나. 또 다른 쪽 경사로에서는 여기는 3, 4층 사이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환경 내 위치라든지 환경 내 사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향 정의를 위해서는 적절한 랜드마크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보행지도사는 그런 랜드마크를 찾아주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랜드마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방향 정의를 위해서는 단서와 정보점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단서란 보행 도중 특정 순간에 공간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감각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위치를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면서 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는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보는 늘 제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 순간에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건물 입구를 찾는데 어디가 있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누가 딱 문을 열고 나온다. 이럴 때 문 여는 소리, 또 나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 이런 것들이 건물 입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정보점은요, 다른 사물의 특징과 결합하여서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복도 중앙에도 있고 또 비상구 쪽에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엘리베이터 그 자체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게 중앙 위치에 있는 것인지 비상구 쪽 복도 끝부분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복도 중앙 앞에는 바로 점자 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끝부분에는 만약에 점자 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랬을 때 이 점자 블록 자체가 하나의 두 개의 동일한 엘리베이터를 구분해주는 그런 정보점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환경 내의 공간 구조와 사물 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향 정의를 위해서 적절한 랜드마크, 단서, 정보점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행지도사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시각장애인의 방향 정의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또 다른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 위치라는 것입니다. 기준 위치는요, 크게 자기중심 기준 위치와 사물중심 기준 위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중심 기준 위치는 환경과 사물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지각하고 기억하여서 활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사물중심 기준 위치는요, 자신의 현재 위치와는 관계없이 환경 내 사물 또는 장소들 간의 거리, 방향, 위치 등을 지각하고 기억하며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물의 위치를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정하는 것을 사물 기준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제 연구실의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요. 이 회의용 탁자를 설명할 때 제가 내 앞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제 옆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제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회의용 탁자는 제 앞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제 옆에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기준 위치를 자기중심 기준 위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제 연구실에 책꽂이와 회의용 탁자 관계를 나타냈는데 책꽂이는 고정되어 있고 회의용 탁자도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용 탁자는 책꽂이 앞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이것은 책꽂이와 회의용 탁자라는 두 사물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회의용 탁자의 위치를 책꽂이와 비교했을 때 책꽂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물 중심 기준 위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내의 공간 구조와 사물 간의 위치를 설명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보행자나 지도사, 즉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기중심 기준 위치가 되겠고요.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서 그 위치를 나타낼 때 사물 중심 기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보행 지도사가 시각장애인에게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지도하는 과정을 예로 들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은 거리를 처음에는 짧게 설정했다가 점점 거리를 늘려가야 하는데요. 우선 크기가 다른 의자 3개를요 준비하고 그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의자를 하나, 총 의자 4개를 준비했다고 합시다. 특별히 구분될 수 있는 의자 하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앞에다 놓고요. 다른 의자 하나를 정면에다 놓고 학생으로 하여금 기준점 의자에 앉아서 정면에 있는 의자를 향해서 왔다 갔다 왕래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앉은 위치에서 정면에 있는 의자를 바라보고 의자는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합니다. 이것은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제 교육생이 앉아 있는데 그 맞은편 정면에 있는 의자 양쪽에다가 또 다른 의자를 하나씩 더 놓습니다. 이제 교육생 정면 쪽에는 의자 3개가 있는데요. 기준점이 되는 의자로부터 3개의 다른 의자를 각각 향해서 왕복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게 한다거나 또 오른쪽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앉아있는 위치와 정면에 있는 의자들 간의 관계를 손으로 가리킨다거나 말로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중심 기준 위치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물중심 기준 위치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사물들을 활용해서 지도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우선은 촉각 지도를 만들어서 그 특정 공간과 그 공간 내의 사물 간의 관계를 손으로 만져서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시계바늘의 위치, 우리가 12시 방향, 6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보행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행자의 몸쪽이 6시고 반대쪽이 12시인데 지금은 사물중심 기준 위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연구실에 회의용 탁자를 12시 그리고 책꽂이를 6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시계판에 시각을 기준으로 12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6시 방향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침판 방향도 사물관계 기준 위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동서남북과 같은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 용어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점자칸에 점칸 번호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1점이 왼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2점이 왼쪽 가운데, 3점은 왼쪽 아래인데 예를 들어서 특정 교실에 있는 사물들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게시판은 3점 방향에 있다. 출입문은 6점 방향에 있다. 책상은 1, 2점, 4, 5점 방향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점자 칸의 점 번호 위치를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도할 때는 우선 조용하고 익숙한 실내 공간을 선택하고요.
책상이나 의자 및 세면대 등과 같은 일상 환경에서 접하기 쉬운 사물 3가지를 선정한 다음에 교육생이 사물들 간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걸어가면서 사물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사물들 간의 방향과 거리를 인지적으로 형성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정의의 핵심 개념과 관련해서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공간갱신입니다. 공간갱신이란 보행자가 보행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자신과 사물 간의 거리와 방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인다면 자기중심 기준위치로 볼 때 계속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기 집을 찾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단이 있고요. 계단에서 동쪽으로 701호, 702호, 703호 이렇게 아파트가 배열되어 있다고 하면 계단에서 막 오르자마자 동쪽으로 몸을 회전했을 때 701호는 바로 못 미쳐서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지만 내가 701호를 지나서 703호로 가게 되면 701호는 자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보행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 또 환경 내의 사물과 나와의 관계가 바뀐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공간갱신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방향정의와 관련된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인지지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인지지도란 환경의 공간 구조나 사물의 위치와 공간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인지지도라고 합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이 방향정의를 한다는 것은 곧 인지지도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또 보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머릿속으로 공간 구조와 사물 간의 관계를 그려내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지지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지도는 크게 경로인지지도와 총체인지지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로인지지도는 출발점과 목표 지점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경로에 대해서 방향과 거리 및 경로 중 랜드마크 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보행 대상의 모든 그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 두 지점을 연결하는 그 경로만 이해해도 보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시각장애 학생이 학교 건물 정문에서 본인의 교실을 찾아가는데요. 적어도 건물 정문에서부터 중앙현관에서부터 교실까지의 그 경로는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거기에서 3번째 방이다. 이렇게 어떤 자기 교실까지는 갈 수 있다. 이것은 경로 인지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는 또 교실을 못 찾아요. 이것은 이 학생이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인지지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학생이 총체 인지지도가 있다면 화장실에서 교실에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식당에서 교실에 찾아가는 것이라든지 또 아침에 학교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교실에 가지 않고 화장실을 들렀다 간다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보행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총체 인지지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환경 전체 및 환경 내 사물들 간의 위치 관계 등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보행을 하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경로 인지지도를 먼저 형성하고 점차 그것을 확장시켜서 총체 인지지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지지도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아까 사물관계의 기준위치와 마찬가지로 촉각지도를 통해서 먼저 개략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촉각지도가 불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촉각지도보다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바람직하기는 촉각지도로 먼저
제시해주고 또 말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실제로 보행 지도사가 안내 보행을 사용하든지 지팡이 보행을 통해서 일단 교육생을 목표하는 환경까지 직접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생이 정말 시각장애 인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보행할 때 목표 지점을 효율적으로 잘 찾아가는지를 관찰함으로써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자기 아파트 주변 상황을 인지지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파트의 정문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빵 냄새가 나요. 아, 여기가 제과점이 있구나. 아, 제과점은 아파트 정문에서 나오는 오른쪽에 있다. 이 제과점은 아침에 비교적 따뜻한 해가 뜨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쪽이 동쪽이겠구나. 약국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평소에 약국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제과점을 오른쪽에 두고 앞으로 직진하면 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길을 건너면 또 이 북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북쪽이 북동쪽이 되겠죠. 아, 길을 건너면 거기 모퉁이에 학원이 있더라. 학원 모퉁이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길을 건너야만 약국이 있구나. 이것을 어쨌든 평소에 보행 훈련을 받았던 다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다면 제과점에서 북쪽으로 향하여서 학원을 가고 학원 쪽 모퉁이에서 꼭 서쪽으로 가서 약국으로만 가는 그런 경로를 택하지 않고 제과점에서 길을 건너가지고 여기는 은행이 있다는 것을 평소의 보행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향해서 길을 건너면 그렇게 해서도 약국을 할 수가 있구나. 어느 날 제과점 쪽으로 해서 학원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굴착기 소리가 너무 나서 여기는 아무래도 장애물이 많겠구나. 이런 판단이 서면 꼭 학원 쪽으로 가지 않고 제과점에서 길을 건너서 은행 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해서 길을 건너는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총체 인지지도, 자기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그 교차로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인지지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강에서는 방향정의란 무엇이고 방향정의와 관련된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방향정의란 시각장애인이 잔존 감각과 인지 전략을 활용해서 환경의 구조와 환경 내의 사물 간의 관계를 인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방향정의라고 합니다. 방향정의와 관련돼서 일정한 공간의 특징적인 사물인 랜드마크, 순간적으로 정보를 주는 단서, 랜드마크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정보점을 알아봤고요. 시각장애인이 환경 내의 사물 간의 위치를 자기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자기중심 기준 위치와 그리고 사물을 기준으로 하는 사무중심 기준 위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물 내의 위치는 보행자가 이동함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측면에서 공간갱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이 인지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공간 구조와 공간 내 사물 위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것을 파악하는 인지지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인지지도는 경로인지지도와 총체인지지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경로인지지도를 형성하도록 하고 나서 총체인지지도까지 형성시켜가는 것이 목적이겠죠. 이상으로 제2강 방향정의의 정의와 핵심 개념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